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찍을 때 쓰는 말을 공급하는 헤이우드 농장의 아들 오티스 주니어, 이른바 오제이는 6개월 전 하늘에서 떨어진 물건의 아버지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이웃으로 오게 된 리키박에게 농장의 말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제이는 봐서는 안 될 무언가를 목격하고 동생 에메랄드와 함께 그 진실을 파헤치려 하는데, 과연 그들이 찍기 위해 혈안이 된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영화 노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오늘은 겟아웃으로 유명한 조던 필 감독의 신작이죠. 높! 보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지만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재밌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에게 제 나름의 해석들을 전달해 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영화가 끝나자마자 개인적으로 막 떠오르는 그런 키워드들을 막 카톡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해외에 있는 기사들과 함께 제가 나름 정리해서 저만의 해석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해 봤으니까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영화의 전체적인 그 주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에 가려진 진실 혹은 본질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로 이 영화에서 정말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드워드 마이 브릿지의 움직이는 말입니다. 이 움직이는 말은 말의 사진카드 12장을 돌려서 흡사 말이 달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1초에 24프레임 같은 영화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이런 것들의 이제 그 시초가 되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사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것이 이 움직이는 말인 것이죠. 영화 초반에 오제이와 에메랄드는 영화 제작진 앞에서 이 말에 탄 기수가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며 할리우드 영화사에 자신들의 지분이 있음을 밝히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움직이는 말은 애초에 영화 혹은 영상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말이 달릴 때 내 발을 지면에서 완전히 떼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사진 촬영을 했던 것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진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죠. 즉, 이 움직이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닌 말입니다. 그리고 말에 탄 사람이 실제로는 흑인이 아니다 라는 말도 존재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남매의 주장은 뭔가 이해가 가면서도 사실 중요한 본질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티븐 연이 연기하는 리키 주프 박은 고디의 집이라는 시트콤에 출연한 아역 배우입니다. 거기서 그동안 함께 촬영해왔던 고디라는 침팬지에 의해 세트장이 피칠갑이 되는 사건의 현장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았고, 성장 후에 자신의 컬렉션에 당시 사건 장소에 있었던 물건을 모아놓는 그러한 기행도 보여주게 되죠. 이때 중요한 물건이 바로 똑바로 선 신발입니다. 어린 리키는 그 신발에 시선이 빼앗겨 고디에게 해를 입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선택받은 자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게 되고, 그는 자신이 모르는 미지의 것도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6개월 전에 이곳으로 이사와 테마파크를 열게 된 것이고, 오제이에게 산 말들을 먹이로 주면서 그것을 침팬지 고디처럼 자신이 길들일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행동은 결국 대량 학살이라는 엄청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그가 고디에게서 살아남는 장면은 미지의 생명체, 이른바 진 재킷이라고 하죠. 그것에게서 살아남는 장면과 조금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라는 그러한 결과가 있는 것이니까요. 게다가 이 세워진 신발이라는 장치는 관객들의 눈을 빼앗는 효과도 있습니다. 초반에 오프닝에서 이 고디의 집의 일부가 보여지면서 이 똑바로 세워진 신발이 관객들 눈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오제이가 아버지를 잃을 때 하늘에서 물건이 막 떨어지게 되고 이 말 엉덩이에 세워진 열쇠를 보여주면서 뭔가 이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 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게 되죠. 하지만 후반에 갈수록 이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별개의 이야기라는 게 밝혀지면서 속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본질을 흐리게 하는, 본질을 볼 수 없게 하는 어떠한 시선 가림, 진 재킷이 숨어있는 구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찍는 행위 혹은
바라보는 시선, 이것들에 대한 본질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찍으려고 했던 이유는 돈이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들은 돈보다도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진정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유명한 촬영 감독인 앤틀러스는 매너리즘에 강하게 빠져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자신이 편집 중인 다큐멘터리는 동물의 사냥이나 포식 장면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것마저 무덤덤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의 앞에 진 재킷이 나타나고 그것을 찍어서 세상에 그 정체를 알리고자 했던 저널리즘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자신이 바라는 골든타임에 멋진 영상을 남기려는 욕망에 충실하게 굴다가 결국 죽게 되는 인물로 그리게 되죠. 이는 어쩌면 촬영이라는 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후반에 나오는 방송국 사람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행보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진 재킷의 모습도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이 진 재킷이 처음에 보여주는 통로는 마치 옛날 구식 카메라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프레임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보는 듯한 그러한 것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모습은 마치 눈과 같아서 그것이 하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영화 포스터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는 행위는 진 재킷과 눈을 마주한다, 서로 바라본다 라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에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본 모습에서 진 재킷의 눈은 마치 카메라처럼 계속 무언가를 찍고 있는 것처럼 펄럭 하게 되는 느낌을 주게 되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사진을 찍는 행위는 이 사진을 담는다 혹은 이 상을 담는다 이 정도의 표현으로 끝나고 있지만, 발상을 전환을 해서 이 진 재킷에게는 뭔가를 찍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포식행위다 라는 식으로 표현한 점도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진 재킷을 촬영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OJ만이 그를 동물로 바라보고 진 재킷의 본질을 보려고 했고, 자신이 키우던 말처럼 그의 습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서 결국 그를 포식자로서 받아들이고 그에게서 살아남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살아남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촬영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바라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이제 실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정말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영화에 대한 본질일 것입니다. 먼저 이 영화에는 수많은 레퍼런스가 존재하는데요. 일단 오티스는 극중에서 OJ로 불리고 있고, 영화 세트장에서 만난 배우가 OJ의 이름을 듣자마자 되게 떨떠름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OJ 심슨 사건을 떠오르게 하죠. 그리고 마치 OJ 심슨이 도주할 때 헬기에서 담은 샷을 영화 후반에 OJ가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과 상당히 유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OJ 심슨이 재판받는 과정도 상당히 흥미로웠거든요. LA 경찰이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들과 행동들을 했었다라는 걸로 OJ 심슨이 밀어붙여가지고 승소를 따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생방송하던, 생중계하던 그 쇼가 바로 이 영화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오프라 윈프리 쇼입니다. 또 리키가 겪은 고디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은 실제 오프라 윈프리 쇼에 등장한 샤렐라 애쉬라는 사람이 자신의 침팬지에게 공격을 받아서 얼굴을 심하게 다친 일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옷을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 재킷이 자신이 먹었던 것들을 토해내는, 어떻게 보면 배설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은 얼핏 보면은 이제 샤이닝에서 핏물이 쏟아지는 장면 같기도 하고, 그리고 피를 뒤집어 쓴 캐리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두 작품 다 스티븐 킹의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오마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조던 필 감독은 이런 흑인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것들을 많이 레퍼런스 삼아서 영화에 집어넣고 있으니까요, 우연의 일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 진 재킷이 마지막에 그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오타쿠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사도를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억측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에 거대한 인간을 닮은 풍선과 진 재킷이 서로 대치하는 장면은 마치 에반게리온에서 에바와 사도가 대치하는 장면을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그것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죠.
울트라맨에서 울트라맨과 괴수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러한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뇌피셜이에요. 그리고 에메랄드가 바이크를 타고 미끄러져 가지고 이 테마파크에 들어오는 장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 아키라의 유명한 미끄러지는 오토바이 장면, 그것의 패러디죠. 그래서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이 연상되는 레퍼런스를 왜 넣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뭔가 7, 80년대 할리우드를 많이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할리우드를 위협했었던 이 일본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약간 와페니즈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녹아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자기의 주장대로 할리우드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오제이는 동양인인 리키박에게 말을 팔고 돈을 받고 또 일자리까지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리키는 자신의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오제이가 가진 농장도 사들이려고 하죠. 이런 모습들은 약간 그 중국 자본에 팔려나가고 있는 할리우드의 영화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좀 비판하는 것으로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 중국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리키와 닮은 거대한 풍선을 터트리는 행위, 이런 것들이 할리우드가 이런 거대 자본 그리고 이런 거품 자본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들만의 생존법을 찾아야 된다 라는 뜻으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던 필이 말하고자 하는 이 영화의 본질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했을 때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1975년 개봉한 영화 조스였어요. 흔히 조스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블록버스터라는 개념을 탄생시키고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영화라는 그런 인식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영화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정말 재미있는 작품이 바로 이 조스거든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떠한 포식자에게 쫓기다가 그것에게 통쾌한 복수를 날리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는 엄청난 서스펜스들을 그리고 있는 영화적인 재미가 대단한 작품, 이것이 바로 조스의 본질인 것인데, 이것은 노비 가지고 있는 진정한 본질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서 말한 레퍼런스는 어쩌면 영화 속 리키가 본 불행한 기적인 신발과 같은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볼거리와 다양한 레퍼런스들 속에서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거칠애가 아닌 영화의 본질적인 재미를 봐달라는 말로 보이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 놈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레퍼런스나 이 영화에 숨겨져 있는 의미,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당연히 좋고, 이 영화가 가진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그 본질, 포식자에게 쫓기고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고, 그런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화면비가 IMAX에 맞춰서 제작됐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또 IMAX로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겠죠. 그래서 여름 막바지에 정말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말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안 맞으실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던 필 감독의 전작이죠. 겟 아웃, 어스 이런 걸 한번 보신 다음에 나랑 좀 결이 맞는데? 요거 재밌었는데? 라고 하시면 보러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제 한 줄 평으로 영화 리뷰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고정된 시선을 프레임 밖으로 돌리면 진짜가 보인다. 그럼 지금까지 정크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화, 애니, 그리고 서브컬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